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낮에 또 만났지만 연결해서 마지막 시간 여러분들과 강의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워포인트의 기초적인 슬라이드 복사 기능, 그리고 여러분들 여러 슬라이드를 통해서 이렇게 슬라이드를 크게 해서 확인해 볼 수 있는 기능들 여러분들과 같이 하고 있었고요. 이런 기능들을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익숙해지실 수 있도록 한 번씩 클릭해서 확인해 보시면 여러분들 좀 더 이해하기 쉬운 파워포인트 프레젠테이션이 만들어질 수 있을 겁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이 프레젠테이션을 정리하기 위해서 이번 기능은 구역을 설정하는 기능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진행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 파일은 마케팅 전략 제안 파일이고 저 같은 경우는 발표 파일 그대로 해볼게요. 홈 탭에 가서 슬라이드 그룹에 가시면 구역이란 게 있어요. 그래서 이 구역이란 걸 추가하면 우리가 이 프레젠테이션 별로 구역을 추가해 놓을 수 있고요. 특히 우리가 이 프레젠테이션을 각각의 구역으로 나눌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떨 때 많이 사용하냐면 서론, 본론, 결론을 나눌 때 많이 사용하고요. 그래서 이 구역을 나누기 위해서는 내가 나눌 슬라이드를 선택하시고 슬라이드 선택하면 그 위에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구역 추가 해보시면 여기서부터 구역 이름이 나오게 되는 것이고 저는 여기 구역을 본론으로 하면 이 본론 구역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이 본론 구역이 만들어지면 여러분들한테는 모든 구역 이름에 선택한 모든 슬라이드가 자동으로 선택되기 때문에 구역 이름 본론을 보겠다 하면 본론 구역을 눌러주시면 본론을 바로 다 선택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서론, 본론, 결론 나눌 때마다 여기다 구역 추가하시면 충분히 가능하시고요. 본론 누르면 그러고 여기 서론이면 서론 되고 이렇게 제목 없는 구역이 됐을 때 이 구역에 대해서 이름 바꾸기를 눌러주시면 서론이다 하면 서론 구역이 됐죠. 그래서 이름 바꾸는 것들은 너무 간단하니까 여러분들이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구역 추가, 구역 이름 바꾸기 그리고 여기서 하나 더 쓸 수 있는 건 구역 제거 해서 구역도 제거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구역까지 여러분들이 주실 수 있으면 이 파워포인트 프레젠테이션은 여러분들만의 정리가 1단계는 할 수 있겠구나. 여러분들 이때까지 몰라서 못한 거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더 잘하실 수 있도록 이 프레젠테이션 수업을 더 진행하려고 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이 구역 나누기를 했고요. 여러분들 과제는 제가 과제란에 올려두겠습니다. 조금 연결해서 여러분들 그 텍스트 활용에 대해서 바로 연결해서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 텍스트 활용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엑셀과 파워포인트에서 드디어 글의 형태를 내가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때까지는 가장 기초적인 파워포인트 프레젠테이션의 기능을 했다면 이번에는 텍스트를 다루는 걸 배울 겁니다. 그래서 텍스트는 우리가 슬라이드 제작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기본적인 정보 형태의 표현 방법이 텍스트예요. 그래서 슬라이드 개체나 텍스트 상자 이런 것 도형 이런 것들을 통해서 텍스트를 삽입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가독성을 좀 더 높이는 데 목적이 있고 그래서 우리는 텍스트 양이라든지 글꼴, 단락 이런 것들을 목적에 맞게 형태에 맞게 디자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자, 기호, 한자 여러 가지 텍스트 상자에 입력하고 글꼴이나 단락, 서식 이런 거 사용하는 거 텍스트 다루기에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확인해야 될 건 텍스트를 쓰기 위해서 가장 많이 쓰는 건
개체 틀이에요. 이 개체 틀은 기본적으로 나눠져 있는 개체 틀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게 제목 개체 틀, 이게 텍스트 개체 틀입니다. 그래서 텍스트를 넣을 수 있게 틀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다를 때도 많이 개체 틀을 사용하는데, 여기 보시면 텍스트만 넣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차트, 뭐 이미지 이런 거 다 넣을 수 있도록 표시되어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 넣을 수 있다는 거 알면 되시고, 개체 틀을 많이 사용한다 텍스트 할 때. 그래서 개체 틀 이렇게 새 슬라이드를 사용하시면 개체 틀을 넣을 수 있고, 여기서 우리는 조금 더 나아가서 이 개체 틀을 쓸 수 있게 슬라이드의 서식을 바로 사용할 수 있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디자인 테마라든지 서식 테마, 서식 파일, 우리가 처음에 잘 몰랐을 때 서식 파일 사용하잖아요. 그런 거를 사용하지 않고 새 프레젠테이션 파일을 만들어서 제목 슬라이드에다가 개체 틀의 텍스트 입력한 다음에 여러분들 다음 글꼴 크기나 글꼴 색 설정을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새 프레젠테이션 열어주시면 되고, 저는 이 강의도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이 강의 안에서 바로 여러분들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걸로 할까요? 자, 여러분들 똑같이 저랑 같이 열어볼 건 새 슬라이드 가셔가지고 제목 슬라이드 있죠? 제목 슬라이드 열어주시면 이런 형태의 개체틀이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제목 개체틀에는 제목을 우리가 교육기획안으로 제목을 정했고요. 부제목은 인력 지원팀으로 정했습니다. 자, 이렇게 넣는 거 너무 간단해요. 텍스트를. 근데 이 텍스트가 예쁘지 않죠? 그래서 이 텍스트를 한번 예쁘게 여러분들과 바꿔 보겠습니다. 자, 부제목 개체 틀에서 우리가 그 글꼴이나 예쁨을 바꾸기 위해서 홈 탭에 가십니다. 홈 탭에 보시면 글꼴 그룹이 있어요. 이 글꼴 그룹에서 글꼴 크기를 일단 28 정도로 만들어 볼게요. 그 글꼴 색을 잘 하실 수 있죠. 회색에서 이 회색 라인에서 배경이 여기네요. 배경이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배경 1 50% 더 어둡게 이 정도 해볼게요. 우리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이미지 색깔 넣는 거 여러분들과 하고 있어요. 텍스트. 그리고 이거 저장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다른 이미로 저장하셔가지고 이 PC에다가 교육기획안으로 적을게요. 이름을 교육기획안이란 프레젠테이션을 저장합니다. 여러분 저장하시고요. 저는 저장을 안 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 제목 개체틀을 조금 더 연속해서 가보겠습니다. 이번엔 제목을 썼으니까 우리가 목차 많이 쓰죠. 그럼 새 슬라이드 가셔서 제목도 있고 여러 가지가 많은데 우리가 목차 개체틀을 한번 써봅시다. 목차 개체틀은 저는 제목 및 세로 텍스트 할까? 아니다. 제목 및 내용으로 갈게요. 제목은 목차. 아래 텍스트 목차는 교육 개요. 교육 목적 세부 내용 기대 효과 순으로 입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목차도 만들었어요. 근데 이 목차를 여러분들이 조금 더 정리할 수 있게 이런 틀, 동그라미 틀이 있지만 우리가 조금 더 예쁘게 해보겠습니다. 어디로 가냐? 홈 탭에 단락 그룹에 여기 글머리 기호를 줄 수 있는 곳이 있어요. 여기가 글머리 기호를 줄 수 있거든요. 여기 들어가 보시면 글머리 기호 및 번호 매기기 라는 게 있고요. 여기 들어가 보시면 나는 1, 2, 3 하고 싶다. 그러면 1, 2, 3 로마자 1, 2, 3을 하고 싶다 하면 로마자 1, 2, 3을 해주시면 되고, 색도 내가 원하는 색으로 이 정도 해볼까요?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텍스트 크기를 한 120%까지 늘려볼까요? 그리고 확인을 하시면 바뀐 게 보이죠? 그래서 텍스트 크기보다 120% 늘어난 형태의 글머리 기호가 나타난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너무 가깝다. 얘네들이 너무 가까운 거야. 그럼 어떻게 한다? 홈 탭에 단락 그룹에서 그 줄 간격이라고 여기 있습니다. 줄 간격. 아래 위로 화살표 되어 있고 줄 모양 있는 거. 이걸 눌러주시면 줄 간격을 조금 느립시다. 2.0까지 하면 이렇게 줄 사이 간격이 늘어나서 데이터가 안에 내부 텍스트가 조금 더 안정적으로 배치가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접 이렇게 나눌 수도 있겠지만 이런 기능들로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 목차를 나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새 슬라이드를 통해서 우리가 제목 및 내용을 계속 가볼게요. 그래서 첫 번째 뭐였죠? 교육 개요. 교육 개요는 교육 방침에 대해서 우리가 세우는 건데 이 방침을 조금 더 교육 방침에 들어갈 내용이 조직 공동체 교육이란 말이 교육 방침 안에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 여기서 홈탭 단락 그룹에서 목록 수준 늘림이라고 들여쓰기 표시가 있어요. 그러면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한 단계 이 내부 안으로 넣을 수 있어요. 교육 방침 안으로 이 단락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것들은 Shift 탭과 탭으로 이용할 수 있어요. 한 단계 줄이면서 글자가 작아지죠. 그래서 Shift 탭 하면 다시 돌아가고 탭 하면 한 단계 더 줄일 수 있어요. 한 단계 더 줄일 수도 있어요. 탭 이렇게. 그래서 이 정도만 여러분들이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다시 Shift 탭을 눌러서 교육 대상. 이번에는 전 사원 115명인데 교육 대상에 대한 이야기니까 얘를 탭을 넣어줘서 줄여주는 거죠. 그 다음 올릴 건 교육 시간이에요. 교육 시간은 2박 3일 총 24시간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다음같이 내용을 Shift 탭과 탭을 통해서 단락, 목록 수준 늘림, 목록 수준 줄임 내용을 진행했어요. 충분히 하실 수 있겠죠? 이건 계속 쓰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글머리 기호가 동그란 게 전 마음에 안 드네요. 마음에 들려고 제가 조금 바꾸고 싶은 걸 바꾸고 싶어요. 그러면 요 글머리 기호만 바꾸고 싶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딱 바꾸고 싶은 글머리 기호에 대해서만 선택을 해주시면 되죠. 컨트롤 누르시고 마우스로 드래그 하시면 됩니다. 이 상태에서 다시 글머리 기호 변경으로 가셔가지고 우리는 뭐 다이아몬드 탭으로 할까요? 이런 다이아몬드 탭으로 해서 얘네들만 딱 바꿀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얘네들만 너무 가까우니까 줄 간격 자체를 한 1.5 정도 주면 훨씬 더 텍스트가 정리해서 보이죠. 이렇게 여러분들 가장 기본적인 글머리 기호를 넣고 글에 텍스트를 넣어보는 형태 진행해봤어요. 자, 이렇게 넣을 수 있는 텍스트 형태도 있지만 생각보다 많이 사용하는 방법은 슬라이드 빈 공간에다가 텍스트 상자 먼저 삽입하고 텍스트 상자를 먼저 삽입하고 그 상자에 맞춰서 텍스트 입력해서 우리가 설정을 주는 걸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슬라이드 할 새 슬라이드는 이게 들어갔네요. 새 슬라이드는 아예 비화면으로 해볼게요. 아예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이 상태에서 우리가 삽입 탭으로 가보시면 텍스트 그룹이 있어요. 텍스트 그룹 있죠? 여기 보면 텍스트 상자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로 텍스트 상자 선택하시고 내가 넣을 텍스트 상자 자리에 클릭하시고 드래그 하시면 텍스트 상자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텍스트 상자에서 교육 목표라고 입력을 했어요. 그리고 선택을 하고 이 텍스트 상자를 선택하고
글자 하나만 선택하면 글자 하나만 커집니다. 텍스트 상자를 선택하고 홈 탭에 가셔서 글꼴 그룹에서 맑은 고딕 제목으로 한번 넣어볼게요. 제목이니까 여기 제목 있죠? 맑은 고딕 제목. 잘 안 들어가지네. 이거 제 그 글꼴이 안 들어가는 상태다. 여러분들은 맑은 고딕으로 하세요. 저 맑은 고딕이 없어가지고 지금 안 들어가요. 저는 자 제목 들어갔어요. 됐습니다. 저 위에 거가 지금 세팅이 안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제목으로 정하시고 맑은 고딕으로 변한 걸 보시면서 글자 크기를 44까지 그려볼게요. 자, 어때요? 아까보다 나아졌나요? 그리고 이 오른쪽 영역에 텍스트 상자 하나 더 넣어볼게요. 탭에 텍스트 상자, 교육 방법으로 여러분들 텍스트 상자를 하나 더 넣었어요. 자, 이렇게 됐을 때 여러분들이 이 설정을 다시 한번 더 주기 너무 힘들단 말이지. 교육 목표와 교육 방법이 같은 형태로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럼 요거를 똑같이 하려면 한 번 더 여기 맑은 고딕 바꾸고 44를 바꿔야 되는데 그럴 필요 없어요. 어떻게 하냐? 교육 목표의 형태, 내가 복사하고 싶은 서식이 있는 형태에서 요걸 선택을 하신 상태에서 텍스트 상자를 홈 탭에 가보시면 서식 복사라고 있습니다. 서식 복사를 한번 클릭하시면 마우스 모양이 페인트가 달린 형태가 돼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 교육 방법을 눌러줍니다. 어때요? 똑같이 됐죠? 똑같은 형태로 교육 목표와 교육 방법이 섰습니다. 그래서 요거 많이 사용하실 수 있어요. 서식 복사. 그리고 이 텍스트 상자를 복사한 상태에서 컨트롤 C, 컨트롤 V도 사실 가능하고요. 아니면 컨트롤 D를 사용하면 한 번에 복사 붙여넣기가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많이 사용해 보시면 충분히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상태에서 글자 색까지 바꿔볼까요? 녹색으로 바꿔볼까요? 자, 이 상태까지 하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색깔 바꾸고 글꼴 바꾸고 형태 바꾸고 서식 복사하고 여기까지 다 했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조금 더 가볼게요. 텍스트 상자에도 개체 틀 같이 글머리 기호 설정할 수 있었고 기호 삽입하거나 기호도 삽입할 수 있고 여기다가 뭐 어디까지 하냐? 한글을 한자로 변환도 가능해요. 그래서 텍스트 상자의 글머리 기호 단락 설정하는 방법하고 한글을 한자로 바꾸는 방법 한번 같이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텍스트 그룹에서 삽입 텍스트 그룹에서 텍스트 상자를 누른 뒤에 드래그해서 텍스트 상자를 하나 더 만들어 볼게요. 자, 크게 만들어졌어요. 크게 만드세요, 여러분들도. 그리고 이 텍스트 상자 안에는 지금 글을 써도 안에 점 표시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텍스트 상자에 써야 될 내용이 한 3가지가 있거든요. 그 3가지를 표현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먼저 하셔도 되고 아니면 먼저 텍스트를 쳐놓으셔도 돼요. 홈 텍스트는 변화의 필요성 인식, 팀원 간의 단결력 강화, 그 다음에 유기적이고 도전적인 조직 문화 함양. 자, 이 상태에서 이 데이터를 잡고 홈택 글꼴 그룹에서 크기를 한 28 정도로 잡아봅시다. 그리고 단락 그룹으로 가서 우리 단락 그룹에서 앞에다가 글꼴 모양을 쳐주자고요. 그리고 주요 강경 목록에서
줄간격 옵션에서 우리가 여기가 너무 많이 돼 있으니까 간격을 조금 잡아볼까요? 줄간격 12, 줄간격을 2줄까지 하자. 그러면 얘네들이 간격하고 줄간격하고 2줄까지 연결될 수 있게 보이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니까 너무 이 강화 다음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조금 모양을 바꿨는데 이 강화까지만 하고 여기 조직 문화가 너무 거슬리네요. 교육 방법을 써야 되는데 그랬을 때는 이 도전적인에서 엔터를 누르면 점으로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요거를 어떻게 하냐, Shift 엔터를 하시면 점이 나오지 않고 연결되는 데이터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요 사이간에 너무 멀다 그럼 여기 간에는 줄 간격을 줄이면 돼요. 여러분들이 잘 볼 수 있게. 그래서 이렇게 하면 충분히 가능하고, 여기서 우리가 한자 바꿔볼게요. 바꾸고 싶은 텍스트 뭐 이렇게 선택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 요 뒤에다가 한영을 누르시면 됩니다. 키보드가 이게 내 키보드라. 자, 한자 키를 누르시면 이 변화라고 바로 뜰 겁니다. 그래서 이 변화를 추천해주는 변화를 선택해 주시면 변화가 바뀌죠. 그리고 우리는 계속해서 유기적, 단결력, 유기적, 도전적, 단결력, 유기적, 도전적 바로 바뀔 수 있습니다. 한자 넣기 너무 쉽죠? 여러분들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교육 목표를 잡았고, 이 텍스트 상자를 너무 크니까 조금 줄일게요. 그리고 텍스트 상자를 하나 더 삽입하겠습니다. 삽입 탭에 가셔서 텍스트 상자를 불러오셔도 되고, 사실 홈 탭에 이 그리기 그룹에 텍스트 모양이 있죠. 텍스트 상자 똑같이 여러분들이 그려볼게요. 자, 이번에는 우리 교육 방법은 조금 더 열정적이에요. 그래서 영어로 진행하겠습니다. 오픈, 오픈, change, together, challenge, 도전. 그리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필기는 이렇게 했지만 엔터를 눌러가지고 빈달락을 줍시다. change, together. 자, 이렇게 되니까 여러분들이 이 교육 방법의 지금 형태가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자, 근데 이거를 조금 더 꾸며 볼게요. 자, 텍스트 상자 선택한 다음에 홈 탭으로 가셔가지고 글꼴 그룹에서 우리는 크기를 양쪽 텍스트와 맞출게요. 28. 그리고 단락 그룹에서 가운데 맞춤으로 가겠습니다. 너무 안 예쁘니까. 자, 이렇게 가운데 맞춤을 했어요. 그리고 이 단어 사이에 조금 간격을 주고 싶어요. 그래서 이 간격, 줄 간격을 한 2.0으로 줄까요? 그러면 이 텍스트의 모양이 예쁘게 정해졌죠. 이렇게 해서 이 모양을 완성하셔도 되고, 그리고 다른 방법으로 우리 단락을 줄이고, 자, 엔터를 한 칸 쳐주는 거예요. 모양은 같죠? 하지만 안에 내부 내용은 조금 다르단 말인 걸 이해하시겠죠? 아까 줄 간격을 한 거고, 여기는 이렇게 다른 거죠. 자,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이 안에 이제 이 오픈하고 교육 방법이 오픈, 체인지, 투게더, 챌린지 이 순으로 간단 말이죠. 그 순을 설명해 주고 싶은 거예요. 요 안에 기호를 넣고 싶은 거였어요. 그래서 삽입 탭으로 가보시면 기호 그룹이 있고요. 여기에 기호가 있어요. 이 기호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화살표를 표현하고 싶기 때문에 아래로 내려가는 화살표 넣어주시면
삽입 해주시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픈 체인지에도 기회를 넣어볼까요? 여기도 기호를 넣어볼까요? 자, 이렇게 해서 텍스트 데이터가 예쁘게 완성이 됐어요. 자, 이렇게 하면 충분히 여러분들도 텍스트 잘 꾸밀 수 있겠죠? 여기서 조금 더 가볼까요? 수식까지 한번 입력해 볼게요. 여기는 사실 잘 쓰는 기능은 아닌데 우리 파워포인트 프레젠테이션에 수식을 올려야 될 때가 있어요. 기본적 수식들은 많이 여러분들이 그림으로 많이 그리시는데 이거 넣기 힘드니까 예쁘게 어디에 있는지 있어요. 프레젠테이션에 바로 쓸 수 있도록. 그래서 수식 삽입 탭에 가시면 기호 그룹에 수식이라고 이미 있습니다. 그럼 수식을 누르시면 이렇게 여기에 수식을 입력하세요 라고 바로 뜹니다.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이 마우스 드래그해서 빈 영역으로 여러분들이 한번 제가 당겼죠. 이렇게 제가 좀 잘 보이게. 그리고 여기 가서 수식 이 상태에서 이걸 누르시면 수식이 뜹니다. 그래서 이 수식들을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작성하시면 작성도 되고요. 혹시나 내가 아는 수식이 있다 그러면 이렇게 넣을 수도 있어요. 바로. 그래서 수식을 이렇게 입력하고 예쁘게 되죠. 홈 탭에 가셔서 글꼴 그룹 가셔서 글꼴 크기 목록에서 우리가 조금 더 키워 보시겠습니다. 28. 그리고 글꼴 크기 변경하면 이 수식들이 예쁘게 돼 있다는 거. 엄청 예쁘게 돼요. 이거 아니면 여러분들 그림을 그려야 돼요. 그래서 수식 입력할 수 있는 거 여러분들 충분히 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 텍스트에 대해서 가능하실 것 같고 워드아트까지 조금만 더 하면 되니까 워드아트 조금 더 해가지고 이번 진도를 마치도록 할게요. 자, 워드아트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우리가 다음에 할 게 워드아트인데 이 워드아트 같은 경우에는 텍스트를 꾸미는 거예요. 드디어 워드에 아트가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게 텍스트 채우기 색이라든지 윤곽선 서식 설정, 다양한 효과, 변환 설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강조적인 걸 표현할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 청중이 제공하는 이 텍스트는 가독성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슬라이드 배경색에 따라 어두운지 밝은지에 따라 텍스트가 더 잘 보이게 해줘야 되는 거고 그림자, 반사, 변환 엄청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쁘게 더 주실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너무 과도하게 효과를 쓰시면 텍스트의 가독성을 저하시킨다는 것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유의해서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한번 계속 연결해 볼게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텍스트를 꾸미는 기능이고 다양한 효과 가능하고 이런 게 워드아트에서 줄 수 있는 효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쁘게 하실 수 있고요. 이 워드아트 서식은 개체틀, 텍스트 그리고 도형에 들어있는 텍스트 효과 다 되기 때문에 많이 사용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육기획안 우리가 앞에 만들던 거 한번 진짜 예쁘게 한번 꾸며봅시다. 제일 첫 페이지로 가서 교육기획안 페이지로 가보겠습니다. 제목 아까 우리가 만든 거 여기에서 우리 제목 슬라이드 개체틀을 선택하시고 그리기 도구 도형 서식에서 들어가 보시면 여기 우리가 이 개체에 대한 틀을 정할 수 있는 워드아트라는 서식이 있어요. 어디냐면 도형 서식의 워드아트 스타일이라고 여러분들을 보이실 겁니다. 그럼 이 서식 특에서 빠른 스타일이라고 해서 이게 빠른 스타일이거든요. 이 빠른 스타일들 빠른 스타일이 있는데 지금 제가 이 열려있는 모드가 호환 모드로 열려 있어서 이 빠른 스타일을 설정할 수가 없다고 뜨네요. 자, 그러면 뭐라고 해요? 파일 탭에서 변환을 선택해서
파일 탭에서 이게 지금 텍스트 활용이 PPT 파일로 돼 있어서 그렇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변환을 선택해서 PTX로 다시 저장하고 여기서 교육기획안을 도형서식을 쳐서 이렇게 스타일을 줄 수 있게 하는 거죠. 간혹 PPT 파일일 때는 이 도형서식을 못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PPTX 파일로 저장해서 바꾸시기 바랍니다. 자, 이 그리기 도구 빠른 스타일에 가보시면 이 교육기획안이 보시면 올리면 바로바로 변하시는 걸 확인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채우기 흰색, 윤곽선 바다색, 강조, 오, 그림자 선택 있는 거 저는 이거 선택해 볼게요. 자, 예뻐졌죠? 조금 더 예뻐졌죠? 아까보다 훨씬 예쁘죠? 여기서 제목 개체들을 선택한 상태 그대로 해서 우리가 워드 아트 스타일이 있죠? 여기 스타일, 그리고 텍스트 채우기 목록 여기 있죠? 채우기 목록에서 그라데이션 선택해 주시면 각각의 안의 값에 그라데이션을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선형 위쪽을 우리가 해볼게요. 선형 위쪽. 그러면 그라데이션이 예쁘게 들어갑니다. 안에 색깔이 그라데이션이 들어갔죠. 그리고 이 상태에서 조금 더 가볼까요? 좀 오버하긴 한데 우리 텍스트 효과 보이시죠? 텍스트 효과 눌러주시면 반사 기능이 있어요. 이 반사에서 반사 목록에서 반사 잘못 들어갔네. 반사에서 반사 어떤 걸 해볼까? 어떤 게 해볼까요? 반사 근접 반사 해볼까요? 근접 반사 하시면 밑에 교육기획안이 반사돼서 보이는 게 보이실 겁니다. 워드아트는 엄청나게 텍스트를 예쁘게 만들어줘요. 자, 여기서 우리가 Shift 탭 눌러서 부제목 개체 툴로 이동할게요. 부제목 개체 툴. 그리고 조절점들 있죠? 요거 선택해서 텍스트 상자 조금 줄일게요. 너무 크죠? 쓸모없이 너무 크단 말이지. 그리고 예쁘게 센터에 맞추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보면 교육기획안 인력지원팀이 조금 너무 크네. 그래서 요걸 조금 더 제목보다는 조금 작아지는 게 좋으니까 이렇게 맞춰볼게요. 자, 이 상태에서 조금 더 변화를 줘보겠습니다. 어떻게 가냐? 부제목 개체들을 선택한 상태에서 여기 도형 서식에 가시면 워드아트 스타일 그룹 있죠? 여기서 변환 목록이 있어요. 변환 목록에서 위쪽 원호를 써보세요. 그러면 인력 지원팀이 이렇게 원 모양을 보이시는 게 보이실 겁니다. 잘 되죠? 이게 어렵지 않아요. 자, 여기 한번 더 해볼까요? 워드아트 아예 슬라이드에다가 삽입도 해봅시다. 아예 선택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슬라이드에 원하는 스타일을 한번 넣어보자고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삽입 탭에서 텍스트 그룹 있죠? 텍스트 그룹에서 아예 워드아트가 따로 있습니다. 이 워드아트에서 삽입인데 워드아트 삽입할 건데 우리가 어떤 걸 하냐? 회색 채우기로 해볼까요? 우리 책에 있는 대로 조금 볼드한 걸 해볼까? 네, 이렇게 해봅시다. 자, 이렇게 줬어요. 이 상태에서 우리가 원하는 내용으로 바꿔주면 돼. 교육, 우리가 적고 싶은 내용은 교육 개발부. 글꼴이 너무 못생겼으니까 홈탭에 가서 글꼴을 조금 더 예쁘게 바꿔볼까요? 너무 크네. 맑은 고딕으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글꼴 크기가 너무 크니까 한 36 정도로 줄여볼게요. 센터. 자, 이렇게 하면 벌써 교육개발부도 워드아트를 아예 설정해서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육개발부가 선택된 상태에서 우리 도형 서식 가시면 변환을 통해서
이건 또 이렇게 아래쪽 원어 그려서 예쁘게 할 수도 있고요. 뭐 예쁘지는 않지만 이렇게 처음보다 여러분들 워드 아트가 훨씬 들어가니까 이 텍스트가 훨씬 더 눈에 띄죠. 그래서 이럴 때 여러분들 텍스트 워드 아트를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마지막으로 어디까지 줄 수 있냐? 우리 디자인 탭에 가시면 테마 그룹이 있죠. 이 테마 그룹에서 자세히 단추 누르시면 여러 가지 테마를 바로 이렇게 넣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본 한번 넣어볼까요? 기본 뭐 어떤 거 넣어볼까요? 조금 예쁜 게 없네. 잘 안 보이네요. 테마 적용하면 완성된 프레젠테이션을 저장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테마까지 하면 바로 한 번에 프레젠테이션 디자인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렵지 않으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텍스트 워드 아트까지 충분히 하실 수 있다고 믿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 텍스트까지 벌써 했어요. 이제 다음 시간 도형 하고 나면 거의 뭐 여러분들 프레젠테이션 기본 기능 거의 다 쓰실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가장 유행하고 사회에서 많이 쓰는 기능들을 제가 연결해서 계속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과제란에 여러분들 과제하실 수 있도록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